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 터키 대 룩셈부르크, 두 번째는 폴란드 대 네덜란드 경기로 네이션스 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터키 대 룩셈부르크부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는 터키 대 룩셈부르크죠. 자, 네이션스 리그고 현재 터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터키는 현재 4승을 거두면서 승점을 12점 거뒀습니다. 자, 승을 거두게 되면 승점이 3점이 나오는 거고 무는 1점이죠. 자, 일단 터키는 4승을 해서 승점이 12점입니다. 자, 5경기 중에 리그 A매치랑 다 포함한 겁니다. 5경기 중에 4승 1패, 득점 16득점, 실점은 30점을 했습니다. 거진 야구를 했죠. 야구. 축구가 16점 나올 정도면은 경기당 3골 이상은 나왔다는 겁니다. 자, 5경기 중에 16득점을 할 정도면은, 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 8득점, 실점은 3실점, 사이좋게 득점 8점씩입니다. 자, 원정은 2경기 중에 2승을 거뒀고 득점은 8득점, 실점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A매치에서는 이탈리아한테 3대1로 졌고 나머지 네이션스 리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터키가 약팀을 붙어서 쉽게 다 이겼죠. 자, 페로제도한테 4대0으로 이겼고 리투아니아한테 6대0으로 이겼고 룩셈부르크한테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리투아니아한테도 2대0으로 이겼고, 자, 룩셈부르크한테는 원정에서 이긴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터키가 홈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터키는 현재 피파 랭킹 42위로 팀 가치는 이만큼 됩니다. 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는 떨어졌지만 월드컵은 못 나옵니다. 터키가 떨어졌습니다. 자, 네이션스 리그 C 그룹에서 포함돼 유럽의 악체들 압살하고 있다. 자, 6월 A매치 4경기에서도 14골 0실점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9월 기니슈 감독을 경질하고 독일 유소년 팀을 이끌었던 쿤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자, 팀은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갔고 빌드업 상황 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있으며, 자, 핵심 중원 차라노, 글루, 부재는 아쉽지만 핵심 일선 두루순, 스피드스타 원데르와 같이 전력들이 건재하며 차라노 글로의 대체자인 신의 콰츠가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어렵지 않게 잡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터키가 원정에서 2대0으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 터키로는 내일 룩셈부르크한테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터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룩셈부르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는 터키는 했으니까 룩셈부르크입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현재 2승 1무 1패, 승점은 7점으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키 다음으로. 자, 룩셈부르크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득점 5득점, 실점은 50점을 했고, 자,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홈에서 2경기를 치렀지만 1무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4실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아까 터키에 대한 팀 성적을 보긴 했지만 1등과 2등 격차는 많이 납니다. 득점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5경기를 치렀냐면 보스니아한테는 1대0으로 졌습니다. 자, 리투아니아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페르제노한테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키한테는 2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제노한테는 2대2로 비기며 최근 5경기 전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룩셈부르크 피파 랭킹은 93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전력 엄청나게 약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3승이나 따냈으며 6월 A매치에서 터키에게 패했다. 그리고 페르제노, 리투아니와 최약체들 확실하게 잡아내고 있고, 앞선 6월 맞대결 중원에 3명의 미드필드를 배치해
힘싸움의 자체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주력일선 신한이는 슈팅조차도 못하며 무득점의 원흉이 되고 있다. 자, 신한이 같은 경우는 슈팅 자체도 못하고 있는데 내일 터키 상대 강팀으로는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 부분이 룩셈부르크보다는 훨씬 상당하기 때문에 1등과 2위 격차 차이가 그래도 많이 벌어집니다. 팀같이 차이 동금액 부분에서부터 벌써부터 많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현 소집 명단 중 최단 득점인 로드리게스 또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대고 이번 일정도 대람 시즌까지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득점을 기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자, 일단 말씀드리는 게 강팀 터키 상대로는 공격진 부분이 너무 약하다. 부진도 하고 있고 지금 못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슈팅조차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상위 레벨인 터키한테는 점수를 내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홈에서 룩셈부르크가 홈에서도 2대0으로 졌고 이번에는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룩셈부르크에 대한 정보였고 최종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터키는 네이션스 리그 그룹 C에서 강력한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준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이죠. 1등과 2등 격차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특히 이전 헤임한 쿤츠 감독이 전술이 더욱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는 홈에서 어렵지 않게 두 골 차 이상을 차이로 벌이고 승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터키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내일은 터키 승과 다득점으로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룩셈부르크는 점수가 없겠지만 아마 터키 혼자서 다득점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5경기 아까도 보시다시피 평균 실점이 16골을 넣었습니다. 5골 중에서 이탈리아 상대로도 2골을 넣었고 상위 레벨인 이탈리아도 2골 넣었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만큼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는 충분히 다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천픽은 터키 승이랑 다득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네덜란드 경기입니다. 재밌는 팀이죠. 폴란드는 원래 레반도프스키 있는 팀입니다. 자, 현재 폴란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폴란드는 현재 1승 1무 2패 승점은 4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의 팀 성적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2승 1무 2패 득점은 7득점이고 실점은 10실점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경기 중에 홈에서 3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 4득점 실점은 2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3득점 실점은 8실점으로 최근 5경기 스코어입니다. 자, 이 5경기를 어떻게 치렀냐면 자, 스웨덴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웨일스한테도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한테는 대패를 당했죠. 6대1로. 그리고 네덜란드한테는 2대1로 비긴 이력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하지만 내일은 홈 경기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벨기에한테는 1대0으로 홈에서 경기를 졌습니다. 여기까지 팀 성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폴란드 피파 랭킹 26이고 팀 값어치는 이 정도 됩니다. 동유럽의 꾸준한 강호, 앞선 3월 초 스웨덴 카타르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따내며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월드컵도 나가고 지금 네이션스 리그도 하고 있는 폴란드 팀이죠. 다만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6월에는 6월 2일날 웨일 상대로 2대1로 이긴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언급한 플레이를 앞두고 선임한 신입
미히느 에비치 감독이 플랜 A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 실용적으로 정확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백과 5백을 병영에 사용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경기력 면에서는 완전히 밀렸었다.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덜란드가 더 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리그 폼인 좋은 핵심 일선, 자, 레반도브스키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상위팀을 만나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반도브스키가 밑에서 아래쪽 애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레반도브스키도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앞선 6월 A매치 3경기에서 벨기에 상대로 만일 1득점을 터뜨렸을 뿐 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네덜란드 수비는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폴란드에 대한 정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은 더 상위 레벨인 네덜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현재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3승 2무 패는 없습니다. 득점 12득점, 실점은 7실점으로 5경기를 마무리를 했지만 어떻게 5경기를 치렀냐? 자,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2무, 득점 6득점, 실점은 5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승을 거뒀고 득점 6득점, 실점은 2실점으로 홈과 원정 득점이 똑같습니다. 자, 이 경기를 어떻게 치렀냐면은 자, 독일 강팀이죠. 우승 후보 팀이죠. 독일도. 자, 1대1로 비겼고 벨기에한테는 4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웨일스한테는 2대1로 이겼고 폴란드한테는 2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웨일스한테는 3대1로 이겼습니다. 일단 요 팀 나라를 보시게 되면은 네덜란드는 다 상위 레벨 팀이랑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네덜란드도 엄청나게 강한 팀이죠. 지금 보시는 랭킹을 지금 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내일 폴란드 상대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현재 리그 8이고 팀 값어치도 높습니다. 명실상부한 유럽의 정통 강자, 자,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죠. 오렌지 군단.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작년 월드컵이나 이런 월드컵에 좀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어렵지 않게 조이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월드컵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자, 앞선 6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3승 1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바달 감독의 지도력이 제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 3백을 사용하며 경기력과 결과 모두를 잡아내고 있고 앞선 6월 맞대결에서 아쉽게 2대1로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당시 핵심 수비 반다이크와 더이리트가 모두 빠져있는 상태이고 이번 일정에는 두 전력과 더브라이 호흡을 더 맞출 것으로 보이며 최소 1.2에 내로 틀어막을 예정이다. 자, 이 말은 앞전 경기에서는 반다이크랑 더이리트가 없었습니다. 폴란드랑 붙을 때. 하지만 자, 내일 경기 같은 경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폴란드랑 네덜란드 붙을 때는 반다이크랑 더이리트가 지금 이번 일정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 폴란드가 더 뚫어내기가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네덜란드 리그 돌아온 주력 이선 베르바인의 최고 폼이 매우 좋으며 에이스 덴파이 또 이전 경기에서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하며 A매치를 앞두고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 수비에서는 반다이크랑 더리티가 버티고 있고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덴파이랑 베르바인이 지금 엄청나게 폼을 올리면서 내일 경기는 아마 폴란드보다는 네덜란드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득점 부분에서도 폴란드는 더 까다롭겠죠. 앞전 경기에는 반다이크랑 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일정에서는 득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덜란드 정보를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최종 변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종 결론. 자, 네덜란드는 6월 4번의 A매치 모두를 다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적인 기조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오버 가능성이 높겠으며 또한 이전 6월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그치긴 했으나 당시 네덜란드 핵심 수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다이크랑 더리히트가 출전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일정에는 두 전력이 모두 출격할 예정이고 여기에 주력 투톱 덴파이와 베르바인도 최근 폼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지만 레반도프스키도 중간에 미들필드가 못 받쳐주면 레반도프스키도 솔직히 폼은 좋지만 그만큼 점수를 못 냅니다. 월드컵에서는 상위 레벨 팀한테는 그리고 좀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득점하기는 내일은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대표도 오면 상위 팀들에게 힘을 못 쓰는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를 틀어막고는 득점까지는 가능하겠다. 자, 이게 제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반도프스키는 공격력인 결정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밑에 미들필드 애들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다이크랑 더리히트가 레반도프스키를 충분히 제압을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내일 이 경기는 네덜란드 승리로 예상이 됩니다. 앞전 경기는 비겼지만 그 경기에는 수비 핵심인 반다이크랑 더리히트가 없었고 있었으면은 두 골도 안 먹힐 수도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경기는 네덜란드 승으로 최종으로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터키 경기와 룩셈부르크, 폴란드와 네덜란드 네이션스 리그 두 경기의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많습니다. 프랑스 경기도 있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도 제가 더 짜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문의 있습니다. 무료로 다 입장이 다 무료로 다 조합 픽 등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입니다. 전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